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되 창작자로서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자기 멋대로 오역을 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영화 개봉일에 맞춰서 경계를 강화한다고 하고 FBI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마스터피스라 불리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범죄를 조장하는 영화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조커를 본 뒤에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영화가 영리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조커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영화를 관람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관람을 할 것입니다. 관객들은 그가 언젠간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폭탄을 쉽게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은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서도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맨슨 패밀리의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영화를 관람하신다면 극 중에 등장하는 샤론 테이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관람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론 테이트가 등장할 때마다 나름의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인물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뒤에 찾아오는 결말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점인 통쾌한 복수극으로 마무리됩니다. 영화 내내 형성되던 긴장감을 마지막에 모두 터뜨리면서 영화 내내 가졌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극장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커는 시작부터 끝까지 상당히 어두운 영화입니다. 본래 DC의 영화들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개성이라 볼 수 있겠죠. DC 영화들 중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는 영화인 다크나이트 또한 DC 코믹스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가 잘 형성된 영화입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크나이트는 안티 히어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DC가 마블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DC 유니버스에서는 마블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후발주자로 보이는 것이고, DC 특유의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영화라는 점에서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조커는 DC 코믹스가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DC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내용만 두고 살펴보면 이 영화는 절대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서라는 인물이 조커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범죄를 조장 및 범죄자들에게 당위성을 제공하는 이야기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서가 조커로 변신하게 되는 과정을 아마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감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인 공감입니다. 그의 행동이 옳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행동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갈리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범죄자인 조커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코미디언을 꿈꾸며 광대로 살아가는 아서의 생활을 본 관객분들이라면 그가 느끼는 분노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괄시당하는 아서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영화는 그가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사회적 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1980년대 초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화의 처음,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며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끓고 벌레와 쥐가 넘쳐나자 상류층에게도 피해가 가고 그제서야 언론은 보도를 합니다. 언론 미디어 자체도 상류층이 소유하고 있으니 TV 속 세상은 말 그대로 상류층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분장을 한 사람이 상류층 시민 3명을 살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광대를 영웅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상류층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분노가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서가 버스에 있는 아이를 재밌게 해주지만 아이의 부모는 그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당시 시민들에게는 분노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머레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중 한 명입니다. 영화 속에서 머레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미국의 TV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코미디 작가 출신 진행자로 자신이 작가였을 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비난하는 개그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개그를 하고 싶었고, 자신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개그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타인을 비난하는 방식의 개그가 팽배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머레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낮춰보는 시선이 팽배한 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악당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서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악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상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살인자가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김병수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오로지 김병수의 시선으로만 영화 속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저놈은 살인자다. 내 딸이 위험하다. 만약 자사고가 나의 망상이라면 만약 그 살인이 내가 저지른 살인이라면. 하지만 화자로 등장하는 김병수는 믿을만한 화자가 아닙니다. 그는 알츠하이머 환자이기 때문이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며칠이 지나서 사건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일이 병수의 상상인지 관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영화 속에 펼쳐진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분별해가면서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화자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니 이 인물이 하는 이야기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 조커의 주인공인 아서 또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영화 내내 그의 이야기를 믿고 있던 관객들은 특정 이야기가 아서의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영화의 모든 내용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망상으로 보고 무엇을 사실로 보냐에 따라서 그 가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아서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전체가 아서의 망상일 수도 있고 정말 소수의 이야기만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관객마다 다를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영화의 평가도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서의 이야기 대부분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서에게 망상은 스스로를 자위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영화 속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위로받던 이야기들이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큰 분노를 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망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서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망상을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현실에 대한 자각을 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또한 망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결말의 모습은 아서가 원해왔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철저하게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도 망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영화를 보시는 분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가 아서라는 화자에 의존해서 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영화의 초반 관객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객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던 화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니까요.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편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영화를 리뷰하는 편수가 늘어나면서 기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돈이 투자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담는 리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에서 돋보였다는 이야기겠죠. 특히나 호아킨 피닉스가 그렇습니다. 저는 영화의 5할 이상은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화들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조커를 연기한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커를 잘 표현할 것이라는 나름의 믿음을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확실히 보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히스레저의 조커를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커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서의 모습에 대한 표현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악랄하다는 느낌보다는 이 인물에게 정말 많은 분노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조커였습니다. 그런 만큼 분노를 가지고 있는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영화의 분위기에 내내 압도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을 아실 겁니다. 이 게임은 좀비가 세상을 지배한 상황에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와 그런 그녀를 백신 연구소에 데려가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작으로 꼽는 이 게임은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영화화가 진행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의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가장 돋보인 점은 바로 음악입니다. 현악기를 이용하여 음산하면서도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기억에 남는 것은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와 영화의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음악만 들어도 축축 처지는 듯한 느낌과 인물에게 상당히 큰 절망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의 조커의 매력 중 하나가 영화 음악이 될 것이니 음향 특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조커가 아닌 아서의 첫 등장입니다. 뉴스로 시작한 이 영화는 아서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와이드하게 그의 얼굴을 잡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한 여성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이러한 컷 구성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할 수는 없으나 주인공인 아서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여성의 표정이 무표정인 것을 보니 웃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서가 웃는 것이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객들은 영화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몽타주 기법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컷 구성은 제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인물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시작으로 이러한 장면 구성을 선택한 것은 상당히 좋은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영화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최근 OCN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기존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컨텐츠를 권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커라는 영화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소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에 대해서 범죄의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걱정 어린 신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아서라는 인물을 조커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이 인물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서가 조커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할 조커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화의 평가는 상당히 많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이 영화의 이야기처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악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